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나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TV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시간 여러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저희는 최근 한국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 대가의 전문가가 되신, 그래서 앞으로 본인도 투자의 대가가 되실 단테 김동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단테 김동준님께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개인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봤고 너무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저는 우리 단테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저도 많이 보는 유튜브, 가장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 그 세계 펀드 대가들, 특별히 헤지 펀드 대가들에 대해서 한국에 알려주시고 그들이 어떤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일단 먼저 그 영어 실력에 감탄을 하면서 사실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영어 하다가 표현 틀리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럼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유튜브 그게 좋아. 잘 실수하면 다 밑으로.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그걸 다 업데이트를 해놔요. 혹시 제가 잘못 하는 표현이나 저도 영어가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술도 좋고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투자도 잘하시고 이제 부족한 게 없으셔요, 진짜. 사실 근데 다 부족하죠.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투자 대가들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렇죠. 검색이나 이제 책을 사보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정보가 많아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부지점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서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방황하던 즈음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책이 사실 원칙,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물어볼 만한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 동감합니다. 네. 진짜 100%, 200% 동감하고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그 빌리버블 펄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줘요. 어떤 정의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성공해 왔고, 그리고 그 기록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정한 빌리버블 펄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금융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을 찾아보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과거 수익률이 어땠는지가 이제 공개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유튜브 하기 제가 전에도 원래도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뒷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요즘은 뭐 하고 있나, 뭐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요즘 뭐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원래도 봤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논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리뷰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유튜브는 조금 더 스토리가 있어야겠다. 스토리가 있으려면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보던 CNBC나 블룸버그를 보니까 유명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그냥 소개를 시켜주면 되겠다. 그리고 막상 제가 봤을 때 저의 컨셉을 가진 채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저 개인적인 호기심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사실은 피터 린치랑 워렌 버핏 많이 유명한데, 물론 그 두 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니면 뭐 레이 달리오라든가 빌 에크먼이라든가 하버드 막스라든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약간 그 문익점의 마음으로 들여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업자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빌 에크먼이나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하나도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9년, 18년 이쯤에 보면은 예를 들면 18년 하락장 때 하워드 막스가 인터뷰했었거든요. 18년 하락장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18년에 잠깐 증시 흔들렸었잖아요.
그럼 막스는 이거 진짜 자기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고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 하워드 막스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그렇죠. 한국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인터뷰 기사도 한국어로도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해서 왜 오히려 그냥 어떤 TV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더 믿지? 더 신뢰하지? 저는 이제 약간 그게 의아했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했는데 또 그게 또 조회수도 잘 나오기도 했고 그게 약간 선순환을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대가 공부를 해보시다가 마음에 딱 들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들을 어떤 분이 제일 인상 깊고 따라하고 싶고 그러시던가요? 이제 스타일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그냥 이야기들이나 스타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예를 들면 하워드 막스가 가장 요즘에 얼마 전에도 하워드 막스가 와튼 스쿨 학생들 그러니까 원래 하워드 막스도 와튼 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자기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학생이 상장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가 될까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다른 커리어를 추구할까 그랬는데 하워드 막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비효율적인 시장을 찾아야 된다. 아하. 그렇지. 그 사람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워드 막스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알려진 우량주는 좋은 투자고 우량주에 하는 투자는 좋은 투자고 정크본드에 하는 투자는 나쁜 투자다 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효율적이고 어디가 비효율적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이제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효율적인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가격이 가치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재빨리 반영이 되거나 하니까 상장 시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요즘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비상장이나 좀 다른 형태의 시장을 보는 게 자기는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항상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항상 어디가 비효율적일지를 그러니까 알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늘 비효율적인 거를 찾게 되고요. 당연하죠. 반대로 완전 퍼블릭하고 글로벌 매크로로 갈 때는 저는 여기서 알파를 추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꾸로. 맞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알파와 베타가 약간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는 저는 베타,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비효율적이고 안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 있다면 여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알파를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제가 계속 약간 데자뷰를 느끼는 게 2010년도에 창업을 했던 제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는 모두가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었고요. 요즘은 스타트업 드라마가 나오는 시대지만 그때는 컴퓨터 공학과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때고 창업을 하면 왜 창업을 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가 창업을 하기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비효율적 따르게 보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공략해서 들어가는 거 엄청난 이게 하워드 막스의 노하우고 핵심 아이디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비싼 거 지금 들으신 겁니다. 그러고 사실 레이 달리오에는 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은 너무 원래대로 유명해졌죠. 투자 방식조차 레이 달리오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레이 달리오한테 가장 첫 번째 영향받은 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를 들면 트레이딩 할 때도 아마 이거는 그 부지점장님도 비슷한 거라고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냥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만나는 것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대로 이제 그게 안 되면 유튜브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의 방향성조차 레이 달리오가 다 정해준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가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내가 A라고 생각하면 반대 의견을 무조건 찾아봐야 된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중에 반대 의견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영상에서도 사실 그게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항상 포진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채널에서는 양쪽을 다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가 조금 틀릴 확률이,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그런 방향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방향성들을 정하시는 네.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 시장에 나온 의견들은 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약간 사명감을 갖고 있기는 해요. 네. 양쪽 방향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투자해서 꼬이는 케이스가 너무 한 방향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을 때가 가장 네,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A라는 그러니까 뭐 A라는 주식이 아니고 꼭 시장만 봐도 뭐 주가가 오를 거라는 설명만 듣다 보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만 같은데 그럼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 거꾸로 주가가 위험하다 혹은 지금은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어떤 내가 균형적으로 그럼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레이 달리오가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레이 달리오는 저는 레이 달리오의 시황이나 레이 달리오가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다르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거는 그런 레이 달리오의 원칙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레이 달리오의 원칙, 그러니까 뭐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 삶에 좀 최대한 많이 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가 올해는 굉장한 고전이죠. 그게 이제 굉장한 고전입니다. 예, 굉장한 고전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포트폴리오를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레이 달리오를 바보로 만든 시장이라는 건 균형에서 상당히 벗어난 시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쏠렸다. 즉 투자 위험 자산, 특별히 주식 자산으로 모든 자산의 흐름들이 쏠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년이나 2년이나 3년 있다가는 다시 그동안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레이 달리오의 방향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네. 충분히 그렇게 네, 될 것 충분히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딱 정해지니까 레이 달리오처럼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힘든데 많은 분들이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가 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면.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는 해요. 네. 이제 펀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퓨어 알파라는 거고요. 네. 퓨어 알파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알파 전략을 다양하게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추가 수익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 네. 초과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디테일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다른 하나는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건데, 네. 올 웨더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천후 아니면 사계절 뭐 이렇게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네.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고, 레이 달리오가 여기서 정의한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우리 경제가 보통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성장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 아니면 쇼크가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성장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움직이고, 네. 또 다른 한 축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이제 물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보다 더 높게 나왔냐, 더 낮게 나왔냐에 따라서 자산들이 움직이니까, 레이 달리오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는 거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성장이 기대보다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예측하지 말고 하자. 그게 이제 올웨더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좀 상관없게 자산을 좀 다양하게 배분을 해서 투자하는 게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펀드고, 사실은 레이 달리오 본인도 알파를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1996년에 레이 달리오가 이 올웨더 펀드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미 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였기 때문에 그 레이 달리오 회사 브리지워터가 한 20년 이상 이미 자산 운용업에 있었던 상황인데, 본인도 그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맨날 알파를 추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네. 그냥 내가 특별히 아주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산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는 형태의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인도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가족 자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누가 이 내 가족 자산을 운영해 주지?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도 금융회사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도 금융회사가 리스크가 있고, 또 펀드 매니저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랑 상관없이 꾸준히 그냥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펀드를 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이걸 연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온 전략이 올레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같이 운용하는 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알파를 많이 추가할 때 올해 같은 장이죠. 이럴 땐 굉장히 신나죠. 모두가 다 신나요. 근데 이러다가 잠시 꺾일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이제 빅숏이라는 영화에서 누구죠? 마이클 버리요? 네, 마이클 버리가 고통스러워 드럼 치면서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아마 자기 돈만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분명히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성향상. 근데 고객의 클레임이 엄청 나오고 소송까지 임박한 상황 이런 거 영화에서 보면 막 메일들이 닿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동산 괜찮을 거라고 할 때 혼자서 혈혈단신 그러니까 소수긴 하지만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할 때 그 고통스러움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아.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자산은 깨져도 견딜 수 있는데 고객의 클라이언트, 클레임, 그쵸. 그거 건드는 게 경쟁이 어려워서 아마 그런 거를 몇 번 당하고 나면 수익이 오고 다 싫고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마이클 버리가 잠깐 자기 펀드를 문을 닫았어요. 네, 그렇죠. 네, 빅쇼트 끝나고 나서 그냥 지금도 남의 돈 별로 운영 안 할 것 같아요. 별로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자산운용사를 하긴 했는데 거의 패밀리 오피스에 가깝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렇죠. 오죽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사실은 본인도 그냥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전문 투자자로 영역을 이제 거추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올해 정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들에게 오늘 뭐 이미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이 과정들을 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20년을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헌 사람이고 여기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서 우리 새롭게 이제 시장을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투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투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멘탈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장은 뭐 사실 주변에 뭐 100%, 200%, 300% 막 이렇게 거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의 원칙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되게 잘하신 거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지만 원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원칙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 지속 가능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결국 우리가 저는 단기적인 수익률에 목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거는 수많은 투자들 뭐 버핏도 얘기하는 거고 빌 에크먼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50세 이후에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크게 성공하죠. 크게. 대부분 다 나이도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단기적으로 영앤 리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는 건데 빨리 벌어서 퇴직하고 싶어 하시지. 근데 아니,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빨리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빨리 망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약간 내가 장기적인 목표가 뭐였는가 그리고 투자라는 건 마라톤이기 때문에 나의 페이스대로 끝없이 내가 투자 이 시장에 계속 살아남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멘탈 게임이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투자의 태도나 이제 그 부지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게 멘탈이나 마인드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책에서도 쓰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 인간의 소스 코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투자에 나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나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테슬라 투자를 짧게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가 올해 500% 올랐지만 500%뭐 800%인가 엄청 많이 올라서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막 되게 배 아파하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노바박스인가 걔는 3000% 올랐거든. 올해 1000% 이상 오른 주식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 배가 아파야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만 꼭 갖고 배 아플 이유가 없어. 왜냐면 작년에도 2019년에도 1000% 이상 오른 주식들 되게 많고요. 네. 2018년에도 500% 이상 오른 주식들 너무 많은데 네. 나는 왜 매년 매 순간 배가 안 아프냐라는 거죠. 테슬라만 콕 집어서 왜 난 테슬라 투자를 못한 거에 대해서 네. 배가 아프냐. 네. 그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왜 우리 뇌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휘둘리는가? 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탐욕을 느끼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점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각도기 TV를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셔서 저는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원칙만 잘 지키셔도 투자해서 괜찮은 길을 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네, 죄송해요. 이제 끝내야 아니요. 하나만 네, 더. 네. 그 투자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 그런 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특히 이제 약간 원하는 대답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투자가 짜릿한 거는 내가 맞았음을 확인시켜 그렇지.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짜릿하죠. 그게 되게 네. 짜릿한데 사실은 그게 약간 대부분은 트레이딩에서 오는 짜릿함이라서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나 올레드에서는 사실은 뭐 마크트 리그 자체가 별로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재미는 없는데 트레이딩 할 때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통계적이나 확률적인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을 때 오는 짜릿함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투자가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맞고 틀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되게 트레이더적인 대답인데, 네, 제가 완전 극단적인 대답을 하니까 아마 좀 지금도 웃으시는데, 네, 이게 완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자아가 두 자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굳이 말하자면 퓨어 알파의 김단태가 있고 올레더의 김단태가 있는데 이 퓨어 알파의 김단태에서 왔던 짜릿함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시장이 움직여 줄 때죠. 그때가 네. 이제 짜릿한 거고 그런 게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인데 반대로 또 그 힘들었던 것도 똑같죠. 예를 똑같지. 들면 예. 뭐냐면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날렸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률이 100%였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데이터를 갖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백데이터가 네, 백테스트를 해봤더니 성공률이 네. 100%인 거야. 네. 그래서 몇 번 했더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손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제 원칙을 깬 거예요. 네. 원래는 저는 항상 매매는 시스템으로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게 시스템이 아주 복잡하진 않아서 제가 그냥 손으로만 이제 몇 번 하다가 이거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금액을 확 늘렸어요. 아하. 그날이 탁 깨지더라고. 아. 그날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깨졌고 보통 제가 시스템을 만들면 탈출 전략까지 만들거든요. 그건 안 그러니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손으로 하니까 그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시스템을 만들면 자동으로 탈출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시스템을 부시지 않는 이상 네. 자동으로 탈출이 안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에 홀렸었나 봐. 그래서 제가 이 호가창,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거를 누르면서 그냥 이제 MTS를 그냥 누르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때 그냥 아. 하루에 좀 많이 잃었어요. 한 수천만 원 그냥 네, 한 30분 만에 한 수천만 원 잃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때 제가 되게 망치를 되게 얻어맞는 느낌이었고 네. 되게 그 저의 그 잘못된 행동에 시장에게 이렇게 처벌받은 느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원칙에 집착하게 됐어요. 네.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경험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매매를 해도 항상 적어놔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그리고 이 가설이 틀렸다는 건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네. 다 명확하게 써놓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막 무슨 원칙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제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맞아요. 휙휙 돌죠. 네. 너무 저는 그때가 아직도 신기해. 그러니까 네. 왜 내가 원래 원칙을 만들어놨던 걸 다 깨고 시스템을 안 만들고 바로 손으로 했는지를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네. 뇌가 시킨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제가 나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매매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 확실히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것도 되게 크고 네. 이것도 너무 컸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사실 자산 배분하면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요. 그냥 이렇게. 원래 그 자산 배분이 그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오히려 이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재미로 치면 재미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실 때도 되게 많기는 합니다. 네.
투자 얘기는 항상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간지 그러니까요. 예, 몰랐는데 시간이 휙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저는 이런 코너를 정말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각도기가 살아간 투자자 많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 아, 그렇죠.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운동 거사들이 너무 많고 잘 안 보여주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리를 빛내주셔서 첫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셔가지고 한국 금융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시고 진짜 한국이 금융 강국으로 되는데 좋은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나와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도 채널도 뭐 보고 네. 또 얘기도 들으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죠. 어쨌든, 그 13만 채널이 9만 채널에 오갔으니 이게 제가 영광이죠. 네. 아닙니다. 전 다 영광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오늘 이 자리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에 오신 우리 단태 김동준님과 함께 어떻게 투자자로 왔는지, 그리고 또 실전 투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